저기 선생님, 이거 책 배송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책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주문이 들어와서 저한테 이제 그 정보가 와서 제가 이제 책을 택배로 보내야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싸고 나갔다 들어오고 이러면은 공부에 참석을 못 하게 되니까 일단 공부 참석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끝나고 나서 한 30분이나 그것도 못하면 내일 오전에 일찍 와서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지정아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늦어지니까 배송이 손님들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하루 늦게 도착할 수 있거든요. 양해를 구할 수도 있잖아, 손님 그분한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정아님과 좀 마찰이 갑자기 생겼거든요. 지정아님은 손님들한테 이제 오늘 붙이면 내일 도착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저는 공부 참석이 우선이니까 그 이외의 시간에 하다 보면은 손님들이 한테 통보한 시간보다 하루 늦게 도착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좀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데 네. 그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기대하고 오늘 꼭 왔을 거라고. 사실 택배 받는 택배 받는 주문하는 저 입장에서도 그런 게 좀 있긴 그런 있거든요. 기대가 있어서. 아니 근데 네. 그 붙이고 하는 것도 공부잖아요. 그쵸, 그것도 공부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언제 갈 거라고 이렇게 해줄 때는 문제가 저 같은 건 없어. 근데 오늘 보내줄게요. 그러면은 그러면 언제 안 되지. 내일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도 없이 안 오는 거야. 며칠이고 이게 분명치 않을 때는 불쾌해. 그래서 내가 저는 해가 저라면 책을 집에 가서 읽더라도 저는 그 붙이는 일을 우선으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책을 산다는 입장에는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이라 이 책이 제때 온다고 했으면 거기에 거는 기대가 엄청 클 것 같긴 그거는 한데. 사람마다 다 틀리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빨리 책을 배워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을 뿐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을 얘기했을 때 충분히 그냥 미리 좀 이렇게 사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분의 마음 상태가 입장이 어떤지 이렇게 여쭤보는 게 더 좀 지혜롭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본인은 여기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사정상 시간이 좀 그러는데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내일 이렇게 보내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분이 허락하면 그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다, 난 급하다, 빨리 보야겠다. 지금 그러면은 그분 요구를 들어줘야 되고. 그거는 그분하고 절충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서 지정아님이 이제 손님과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또 지정아님이 하는 문제예요.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미 내일 도착할 예정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러면은 지금 상황을 얘기해서 양해를 구하면 안 되겠냐 하니까 이미 약속한 건데 신뢰를 깨게 되는 거. 그게 맞는 거, 그게 맞는 말이니까. 그 얘기를 하셔서 해주고. 제가 흔들려서 얘기를 꺼내게 됐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네. 그 사람이 지금 그 말을 약속해버렸으니까 그럼 해줄 때를 해주고. 자네가 같은데. 헌신해. 헌신하는 게 헌신하면 자네한테 돌아와 그게. 그럼요. 예. 그 공부란 게 이것도 공부고 저것도 공부 아닌 게 없어. 그럼요. 예. 맞아요. 이걸 우선시해야 된다는 집착을 제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거야. 근데 꼭 그 지정한 씨가 그렇게 그분하고 해야 되나? 본인이 직접 그분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결정 안 되나? 이렇게 걸치니까 복잡하잖아. 기존에 지정아님이 하고 있던 거라서 아니 전화번호를 줄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야지 이렇게 거치니까 서로 복잡하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생각이 다 다른데 왜냐하면은 이미 약속된 부분이라 또 딴 사람이 나서서 이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그분은 못하지만
마음이 상할 수가 있기 당연히. 때문에 아니, 당연히 마음이 상할 내가 볼 때는 그러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네. 자기가 조금 여기서 좀 덜 하더라도 네. 그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내 지금 생각은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공부일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일이 지금 지정한 씨 통해서 여기서 또 하려니까 계속 이렇게 어그러질 수가 있을 것 같아 앞으로도. 그거는 사실 지금 큰 문제는 아니고. 아니에요? 네. 오늘의 이렇게- 문제만을 보면 아니 근데 지금 언제까지 지정한 씨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게 아, 전화는 수시로 올 것이고 예,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네. 내일 모레 좀 오지. 4월 4일 퇴원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있고. 네.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네, 헌신해라는 예. 말씀은 네, 선생님 말씀. 헌신보다도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해요. 제가 근데 뭐랄까 나 같으면 개념 정리. 얼렁하겠는데 저는 이제 뭐를? 책 붙이는 거 예, 예, 그래? 얼렁하겠는데 예. 이거 이거 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런가? 저도 그 생각이에요. 예. 공감입니다. 그거 뭐 생각하고 한 자식 할 것도 10분인데 한 없는데 10분인데 한 10분 소비한 것도. 10분이고 1시간이 걸려도 나는 예, 하겠다. 예, 예. 왜냐하면은 약속을 먼저 했는 부분이라 그분의 난 마음을 약속을 안 해도 하겠다. 없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아니 해. 나는 기분 나는 좋은데 그분한테 그거 직접 자체가.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좀 이런 입장인데 제가 좀 상황이 이러는데 내일 이렇게 양해 구하면 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부득이한 일이 아니잖아. 지정한 씨한테 안 하고 그분한테 직접 해도 되고 난 그거는 절충하면 조율하면 될 거라는데 오히려 난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하다. 그러니까 핵심은요. 아이고 저는 지금 이 참석에서 어. 이 피부로 직접 느껴지는 여기에 참석하는 걸 1순위로 두고 좀 집착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네 맞아. 근데 이것을 내가 1순위로 여기는 것을 양보하고까지 다른 행위를 하는 게 근데 선생님께서 헌신해라고 하셔서 저는 위안이 있습니다. 다만 뭔가 거기에 대한 이치를 할까? 큰 거를 봐야죠. 예. 아니 이게 보니까 그래. 생각을 네, 제가 맞습니다. 에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자네가 복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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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몸이 편한데 그 얘기를 꺼낸 듯이 나는 딱 힘든데 맞춰. 공부했어도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니 뭐 생각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본인 나오잖아 생각 지금. 많이 할 자기 필요 자기 없어. 자기 여기 나오는 지금 이것도 공부니까 좋아요. 네, 응, 네. 나오는데 빨리 가서 하셔. 얼마나 보내는 거야? 10,000원? 한질이겠지 뭐 한질. 네, 두 박스. 얼른 보내요. 아니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둘이 아니야. 또 이게 봄나라하고 우리랑은 봄나라 일이 내일하고 둘이 아니라고. 솔직히. 그럼요. 내일 봄나라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지금도 보내는 거 내가 자체도 더 만약에 봄나라가 2박스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봄나라가 뭐 잘 됐다 그러면 내가 잘 되는 거니까. 봄나라 잘 되는 것보다 그 사람의 공부가 그 사람이 먹이는 걸 되는 펼치. 그 사람 또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그럼. 거고.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 원남이 혼자 대신 그러고 내가 전부 다 지금 왔다고 다 그쪽으로 거기만 얘기 도는 것 같으니까 떼고 굴러도는 빨리 그냥 일을 해야 해. 그 생각 아이고, 죽여버려. 공부가 그게 문제지. 그게 공부도 중요한데 그 공부가 실제 공부니까.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 공부가 진짜 공부예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바닥을 닦고도 내 공부 때문에. 그리고 또 봄나라 식구가 더 큰 소임을 맡고 인연이 되어진다는 그게 엄청난 큰 일인데 인연 공덕을 시키는 거. 맞습니다. 그 책을 학수고대 내일 올 거라고 약속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일이 있어서 내일 안 되고 모레 보내겠습니다. 실망을 하지. 아니죠. 그러면은 소비자로서는 그 공부에 대한 기대가 그래서 뭐 봄나라 기대 이것도 약속도 안 지키는 그런 건 봄나라 명성이 아주 그냥 스크래치요. 큰일 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계속 오기를 바라고 좀 내고 그런 사람들인데 말도 안 그게 되는 손님은 그게 우리도 책을 해올 거는 굉장히 기다려진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기다렸잖아요. 예. 나는 책이 아니라 이걸 들으러 지금 보러 관심 있어서 온 건데 책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다려. 더 하죠. 그래, 그럼. 네. 더 하죠. 최고예요, 최고. 그래 그것도 공부라 생각하고. 그럼요, 공부예요. 내가 나한테는 마이너스지만은 네. 너 당신들 위해서 한다. 네. 봉사한다. 이렇게 네. 마음먹으면 되지. 준대로 받으니까.
맞아요. 나한텐 네. 첨성 못하더라도 당신들한테 봉사한다. 그렇게 이 눈에 보이는 이 네. 저 머리로 보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만은 네. 이 우주의 이치는 아, 자기가 예. 하는 만큼 자기한테 다 돌아와. 아 마이너스라 생각했어요. 이 첨성 아니야, 마이너스 아니야. 아니죠. 그 생각에서는 절대 마이너스지만은 네. 전체 돌아가는 측면에서 보면은 플러스 아. 예, 예. 큰 걸로 봐야 되죠. 내가 줘야, 내가 양보해야 자기 돌아오는 이치야. 여기 안 하는 대신 원남이 마이너스로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더 큰 게 또 플러스가 된다니까. 마이너스가 또 플러스가 되는 이치가 또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시원하게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생각의 모드냐 감각의 모드에 따라서 이 예, 예. 차이가 이렇게 큰 거야. 예, 예. 아. 생각 모드로 했기 창 때문에. 모드는 따지거든. 예, 예. 따지와야 뭐 시원하질 않아. 답답해. 우리 도인님께서 그러잖아요. 딱 생각이 너무 많다고. 맞습니다. 늘 이람이 이래요. 이게 난 득이고 여기 첨성하다면 다른 거 하면 아니에요. 이렇게다 이렇게 봤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제 자네 본이야 자네가.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자네. 운의 본이를 넘어가야 돼. 알겠습니다. 나한테 하는 거니까. 아 공부 엄청 되네 오늘. 내 공부 때문에. 아니 저거 하루 얼마나 줄까?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보면 제 생각은 이게 맞는 생각인지 안 맞는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주면 모든 게 스무스하게 그냥 돌아가지잖아요. 그런데 내를 먼저 생각하면은 이게 손해지. 나도 네. 사랑해야 하지만은 예, 예, 예. 1순위는 그쪽이다. 공부는 지금 예를 들면 일이면 저거는 열인데. 예, 예. 그럼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해. 그러면 상대방으로 웃어만 줘도 플러스를 그랬잖아요 여기서. 아이고 웃기만 상대방 보고 아이고 웃기만 선생님 해도 공부가 금방 들어옵니다. 웃기만 해도 아이고. 그게 보기라. 그 우리가 괜히 웃어? 눈으로 보이는 계산만 먼저 하게 되는데 눈으로 안 보이는 계산이 하늘의 계산이 훨씬 더 큰 걸 우리가 못 느끼니까. 무한대잖아요. 무한. 맞네. 궁금한데. 그러니까 또 사람의 머리는 그 하늘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네. 진짜 안 맞네. 그 여기 좌뇌 우뇌가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하늘의 우리 머리고. 남편은 좌뇌만 가지고 사는 거야. 그게 다 그래요. 저는 우뇌거든요. 그치만은 나는 우뇌 좌뇌 다 써요. 다 써야지 맞아요. 이 네, 맞아요. 로고 있잖아요, 로고. 이게 봄나라 로고인데 이게 투샷 좌뇌에서 맞고. 예, 좌뇌에서 우뇌로 가는 거. 좌뇌에서 우뇌로. 예, 예, 예. 그리고 가슴. 가슴에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 점이 있죠. 가슴으로. 그래서 또 이게 점이야. 원이 저 가슴이네. 점을 점, 점을 점, 찍는 거 점. 봐야지. 점 찍는 거. 점 진짜. 하단전이네. 하단전. 하단전. 아참 하단전에 줄을 하단. 이제 가슴도 터져야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내려 머리가 이제 아랫배로 들어가야 돼. 개발이 그 되면 과정이 가슴도 개발되고. 낭독하고 걷기 돌아보면 하면서 만들어지는 법이에요. 앞으로. 이제 두뇌 개혁을 하고 이제 가슴 개혁까지 하고 가슴 개혁이라는 뭐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죠. 예. 사람이 좀 달라져야 심폐 기능이 따라주지. 사람은 계곡인데 뭐래야 이 계호흡밖에 못하는 게요. 오늘 실지 공부를 오늘 응? 예. 이 묻는 바람에 그래 했다. 생각 어떤 상황에서 생각 모드를 쓰냐 감각 모드를 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하지. 그게요. 생각을 못 쓰면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논리적으로 자꾸 따지려다 네. 보면은 그럴 때 이럴 때 어떤 걸 써야 되는 게 그게 능력이 되지. 예, 예. 또 우리가 이제 손을 딱 이걸 갖다가 잘라버려야 돼. 오른손으로 잡을 것인가 왼손으로 잡을 것이냐야. 그 내가 이래 앉았는데 오른손으로 잡는 게 더 편하죠. 맞죠. 편하지. 이런 것이야. 예, 예. 그럼 여기 되는 건 이건 왼손으로 잡는 게 편하지. 예, 예. 이렇게 된 거야. 모양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 모드인지 감각 모드인지 그거에 대해서 분별을 못. 감을 잡기가 상당히 공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렵잖아요 지금. 근데 거의 생각의 모드라면 이상하게 복잡해지고 예, 맞아요. 확실해요. 복잡한 건 진짜 막 꼬이고 막 나 손해본다 같은 느낌이 들고. 그게 마음이 뭔가 막 힘들어졌구나. 그게 네, 이제 생각 엄청 복잡해지기 그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생각 이게 모드구나. 생각 모드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가 수미사이란 말도 있거든. 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보기 때문에 계속 같은 말 일어나는 그래서 결과는 근심, 걱정, 불안 막 글로 빠지는구나. 계속. 머릿속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순간 지금. 그럼 네. 지옥이었지. 계산하면서. 아, 사실 그렇죠? 공부 나 이거
보내는 건 이순이다. 공부 참석하겠다. 사실 이렇게 좀 남은 강하게 느낌,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여보. 억눌렀던 한쪽 생각이 불편하죠. 들고 일어나니까 불편했어요. 그 마음이 돼서. 선생님이 기다릴 텐데 그 마음도 약하게 있고. 근데 지금 어때요? 현재는 지금은 시원해요? 객관실에 시원합니다. 그게 아니다. 그 문제가 아니다. 지금 알게 되니까 그거 완전 네. 넘어서는 차원이죠, 지금. 그게서. 오늘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네. 네. 좋은 경험이네. 그럼요. 원수가 은인이네 아주. 그냥. 원수가 이제 생각모드는 지옥이고 감각모드는 천국이고 그렇게 되나? 이게 저도 요새 보니까 그 이론 되돌아 그러잖아요. 네. 이 원으로 둥글게 이렇게 둘이 하나가 만나는 거 이게 선생님이 이치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치는 그 둘이 하나가 만나는 게 이치다. 이게 무궁무진한 이치인 것 같아 이게. 물 좀 갖다 주실래? 생각 없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만나지는 거야. 생각으로는 공부하는 거하고 일하는 거하고 이게 안 만나지는 거야. 우리가 이때까지 살았는 거는 다 흑백 논리로 살았잖아요. 흑백 OX 뭐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도 중용을 그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 그걸 하시니까 많이 그게 습이 안 돼서 하여튼 뭐 오늘 자네 보니가 뭔지 운에 보니가 뭔지 같이 공부했네.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여기까지 다 예. 끝내봅시다. 응? 네. 오늘 이거 다 끝날까요? 내가 이거 차립니다. 스톱했다 하면 내 자리거든. 아니에요. 아니. 쌤, 저 이거 차례예요. 아, 그래. 예, 예. 큰일 날 뻔했다. 몇 번이요? 114. 봄 114. 사람의 골격이 바로 우주의 이치 그대로입니다. 1. 우주의 이치는 제로, 하나, 둘입니다. 2. 제로는 무한한 진공의 하늘이고 하늘에는 어둡고 검은 음의 하늘과 밝고 환한 양의 하늘 둘이 있어 음과 양의 하늘을 운행하는 것은 진공과 연결된 하나가 있어 가능합니다. 3. 이러한 우주의 이치 그대로 나타난 것이 우리 몸의 골격입니다. 4. 머리뼈는 둥글고 텅 비어 제로이고 머리와 연결되어 목과 몸통을 거쳐 꼬리뼈에 이르는 것은 척추로서 하나 일이고 양팔과 양다리가 음양쌍쌍으로 둘로 되어 있습니다. 5.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가 텅 빈 진공 가운데 척추 1을 통하여 좌뇌 생각 양으로 우리 몸과 수족을 부리고 쓰는 동시에 우뇌 감각 음으로 몸과 수족의 동작을 보고 알아차리면서 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6. 그런데 우리는 좌뇌본이 생각 위주로 양이 음을 누르고 머리를 장악하고 있으므로 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무의식적으로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무명중생이 되어 하늘의 이법을 배반하였으므로 7. 감각 주시자 음을 살려내어 음양합덕으로 두뇌를 진공 제로로 복원시켜 이목을 총명하게 하고 코와 입을 자각적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척추를 통하여 몸과 수족을 하나인 척추를 통하여 몸과 수족을 자각적으로 부렸음으로써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8. 사람의 골격이 바로 제로, 원, 투입니다. 봄 115 지혜의 칼 1. 제로는 하늘이고 바탕이라면 머리를 제대로 쓰고 눈, 귀, 코, 입, 몸, 오행을 제대로 부리고 쓰려면 2. 자뇌와 우뇌, 생각과 감각이 통하여 음양합일이 된 지돌이, 축, 하나가 서야 나고 들매, 방출과 해수에 음양의 조화와 균형이 맞아 제대로 운행을 하는 지의 칼이 됩니다. 3. 머리만 텅 비어 무심만 되고 1. 하나라고 하는 칼날이 서지 못하면 감각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가운데 생각 일변도로 나가면 기울어지고 편중되어
현실 공간을 벗어난 가상 공간으로 빠져 사고나 말이 중심을 잃어 망상이 되고 어리석어져 지혜롭지 못합니다. 4. 감각만 앞서서 감각된 내용을 생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면 오차가 생겨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나 말이 망상이 되고 어리석어져 지혜롭지 못합니다. 5. 지혜로우려면 하나의 칼날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먼저 감각으로 무심으로 보면서 하고 생각이나 말을 이어갈 때에는 동시적으로 그 생각이나 말을 감각하여야 옆길로 빠지지 않고 곧장 갑니다. 6. 지혜란 하나의 힘이요 음양합일 음양합덕의 힘이요 생각과 감각, 음과 양의 균형과 조화를 잡고 중심을 잡아 부리고 쓰는 능력입니다. 7. 지혜가 모자라면 번뇌망상에 빠지고 헤매게 되어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고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8. 지혜란 거짓과 진실을 파악하는 능력으로 생각 양기운만 성하거나 감각 음기운만 성하여도 기울고 모자라 지혜롭지 못합니다. 9. 생각과 감각, 양면으로 된 칼에 날이 서야 지혜의 칼이 되어 한 생각을 넘지 않는 가운데 직관지가 발현합니다. 선생님, 그 한 생각을 넘지 않는 가운데 직관지가 발현된다는 거죠. 한 생각을 넣으면 두 생각이 서로 다투잖아. 이리 갈까 저리 갈까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탁 하면 일념으로서 그냥 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편단심이 되려면 그렇게 되지. 일련의 행, 무심일련의 행. 봄 116 모르는 자리와 아는 자리. 이 텅 빈 하늘에는 음인 어둡고 모르는 자리와 양인 밝고 아는 자리가 갈마 있어. 모르기로 말하면 캄캄하고 알기로 말하면 환하여. 이 몰아서 말하면 어둡고 모르는 가운데 밝고 환하고 밝고 환한 가운데 어둡고 캄캄합니다. 의미가 돼요. 네. 자꾸 하면 의미가 돼야. 네. 그러므로 밝히어 알기 위해서는 어둡고 모르는 자리로 먼저 돌아가 참고 기다려야 밝아집니다. 이 참지를 못해가지고 말이야 계속 밝은 광명을 대하지 못합니다. 4. 하늘은 어두운 하늘에서 밝은 하늘로 무무준하게 돌아가면서 운행합니다. 5. 이러한 연고로 주야와 사시가 순환합니다. 6. 하루를 말하면 어두운 밤과 밝은 낮이 있고 사계절로 말하면 가을 겨울이 어두워 서늘하고 추우며 봄 여름이 밝아서 따뜻하고 덥습니다. 7. 몰라야 알고 어두워야 밝아지는 이치를 모르면 모르는 것을 싫어하고 아는 것만 좋아요. 모를 줄 몰라 모방하고 답습할 뿐 창조적 주체적으로 밝히고 알 줄 모릅니다. 8. 두뇌는 틀린 하늘인지라 문제에 봉착하면 당장 알아내려고 생각을 굴리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일단 그 문제까지 비운 다음에 어둡고 막히고 모르는 자리로 돌아가 일침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어느 사이에 밝아지고 알아지고 해결됩니다. 9. 하늘은 암흑의 하늘에서 광명의 하늘로 자전하면서 몰랐다가 알았다 하는 창조력을 발휘합니다. 10. 그러므로 문제에 봉착하면 일단 모르는 자리로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도 아는 것을 말하려고 하면 도리어 막히게 되므로 무조건 모르는 자리에서 출발하여 일침으로 공을 들이다가 보면 저절로 말이 술술 나가고 글이 줄줄 써지고 일이 잘 풀립니다. 선생님, 그 모르는 자리에서 출발하여 일심으로 공을 들인다. 이게 모르는 자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무슨 그걸 알아야지. 무심? 캄캄한. 그 무심이라 하면 말은 많은데 너무 커. 예. 범위가. 그럴 때 요 맞출 때는 감각이라 해야 되겠지. 아, 모르는 자리가 감각. 감각의 눈이 확 떠지니 감각의 모드로 돼 있어야 그 생각을 동원해가지고 서로 맞서지 않고 고생을 안 하지. 감각이란 것은 힘이 안 들잖아. 그 보면 그냥 알잖아. 네. 안 들어. 기어 들으면 알잖아. 그 수월한 거라기야. 네. 이것이 무엇일까 하면 그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데 말이요. 그 고통스럽지. 직감하고 감각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직감, 영감. 바로 감각하는 게 직감이고. 그러니까 뭐
귀나 눈은 바로 감각하죠. 네. 그래 사람 손이 딱 만져보면 이게 뭐지? 예? 흙인지 말이 나무인지 직감. 다 돌인지 금방 알잖아요. 사람인지 이것도 직감이죠. 딱 만나자마자 바로 알잖아요. 영감. 영으로 감각하는 거. 교회에서는 영을 사용하라고 그러거든요. 영을 사용하라고. 영이 뭔지 알아야 사용하지. 근데 그게 그래서 도대체가 영을 사랑하려 그러면은 네, 영을 사용하라. 바깥으로 보는 그 에너지가 안으로다가 모아져야 돼요. 밖으로 나간 힘을 제압해야만이 영의 능력이 발동하는데 그 영이라는 건 뭘 하면은 뭐예요? 뭘 보는 거예요? 뭘 감각하는 거예요? 무변 허공의 무량광. 너무 그렇지. 많이 무변 허공의 무량광 그 견성짜리 보는 거죠. 태초의 하늘을 보는 거죠. 태초의 하늘 당시에는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간이 없는 무한 공간이요. 그걸 육안으로서는 도저히 못 봐. 네. 이걸 보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봐도 안 보이고 들판에 가서 봐도 좁고 비좁아. 바다에 가서 못 봐. 비행기 타고 가도 못 봐. 자기 내면을 봐야만이 그 낯이 없고 태그리가 없는 무한 공간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걸 봐야 대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영을 사용해라. 성령 충만해. 근데 그게 너무 이게 막연하다 보니까. 그 말로만 있는 거지 뭐 어떻게 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 무변 허공에 무량광 그러면은 딱딱 들어맞는. 근데 지금 감각 모드 이게 훨씬 더 실제적인 것 같아. 피부로 와닿는. 근데 영을 사용해라고 하면은 내가 그 영을 사용하는 영자리 터득이 안 됐는데 어떻게 안 되는데 못 사용하지. 어떻게 네, 사용해요? 안 돼. 그럼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목적이 처음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다음 단계는 모르겠고 일단은 내가 공부하는 최상의 목적이 그 영을 사용하는 내가 그 근본 자리와 하나 되는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그것도 안 되는데 그걸 사용하라 하면 그러니까 어떡해. 설성을 해라. 그러니까 뭐 견성도 안 해놓고 설성을 해라. 그러고 뭐 당연히 좋은 말이잖아. 예. 깨어 살아라. 예. 이런 말 같은 거 좋은 말은 좋은 말인데 뭐 어쩌라 말이잖아. 어떻게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붙잡고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계속. ABC가 없잖아. ABC가 없고 그래가지고 Z만 얘기하면 이게 뭐.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미궁에 빠져. 과거에 이제 모든 성현 군자들이 했던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냥 저기 결론만 있고 결과만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없어요. 네? 이게 차근차근 이게 해야지 가는 길이 있는데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만 있는 거야. 결론만. 이정표가 없어. 내비게이션이 없어. 내비게이션이 없지. 이정표가 그냥, 없지. 그러니 그냥 봉사 더듬거리다가 세월 다 가고 막. 지금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동동거리다. 문제가 심각한 길은 거야. 없으니까. 예. 봅시다. 6시까지 끝내려면. 네. 본 117. 교통의 메커니즘. 교통의 메커니즘. 1. 두뇌를 에고 양 생각이 장악하여 좌뇌 분의 생각 위주가 되어 우뇌의 감각을 억누르는 바람에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하여 무의식적, 무감각적이 되어 행위자만 있고 주시자가 없는 불구의 신세가 되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성을 상실하여 번뇌 망상에 빠지고 어리석음에 빠져 생각의 주인이 아닌 생각의 노예가 되어 대립, 갈등, 투쟁하면서 사는 것이 현재 인류의 수준입니다. 2. 생각을 할 때 생각 행위자만 있고 감각 주시자가 없으므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여 생각에게 끌려다니는 생각의 노예가 되어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코로 호흡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하고 입으로 말하면서 자기 소리를 듣지 못하며 목, 팔, 손, 허리, 다리, 발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인간, 로봇인간, 무명 중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3. 그러므로 숨을 죽여봄하여 우리가 항상 숨을 죽인 상태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숨이 죽어 있는 채로 무심히 나의 바탕이 되어 플러스 양인 들숨과 마이너스 음인 난숨이 한조 한쌍이 되어 운행함으로써 살아가고 있다는 진리를 깨달으면 드니를 점령하고 있던 에고 양 생각이 텅 비워지면서 반쪽인 좌뇌 생각 양과 반쪽인 운의 감각 음을 하나로 거느리게 되어 제로, 원, 투의 진리가 나에게서 복원됩니다.
4. 이렇게 되면 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동시적으로 한 생각을 감각하여 한 생각을 다스려 거짓과 어리석음을 다스리게 되고 코와 하단전이 어울려 호흡하는 모습을 자각하게 되고 자기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게 되어 고저 장단이 절대에 맞는 운율을 고사하여 듣는 사람의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하고 폭언, 실언, 욕설, 망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일거일동 몸 놀림을 자각하면서 깨어 사는 똑똑한 사람이 되고 눈과 귀는 있는 그대로의 모양과 색깔과 소리를 보고 들음으로써 아름다움을 감각하고 무한한 공간과 영원한 광명을 누리게 됩니다. 5. 좌뇌 생각 양으로 척추를 통한 운동신경으로 목이나 팔, 손, 허리, 다리, 발을 움직이면서 감각한 내용을 척추를 통하여 운위에 전달하고 운위는 뇌량을 통하여 좌뇌에 전달하여 방출과 회수가 이루어지면서 일왕래가 되어 행위자와 주시자, 생각과 감각, 양과 음이 음양 합일이 되고 음양 상생이 되고 음양 합덕이 되어 우주의 대도가 몸에서 이루어집니다. 6. 머리는 텅 비어 하늘을 머금고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운행함에 있어서는 지도리가 서고 하나가 서 음양을 굴리니 생사선악 시비를 초월하고 괴로움과 아픔을 다스려 사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하여 하늘의 뜻에 따라 절대 강자, 절대 지존, 만물의 영장입니다. 7. 이것이 도학과 과학이 하나 되는 도통의 메커니즘입니다. 118. 3. 살림살이. 1. 삶이란 눈, 귀, 코, 입, 몸, 오행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것입니다. 2. 머리는 텅 빈 제로 가운데 양 플러스인 눈과 마이너스인 귀로 무한 공간에 가득 찬 영원한 광명인 우주의 본질을 항상 보아 대우주의 주인이 되는 바. 3. 양인 눈으로 현상의 음과 모양과 색깔을 보는 현상의 음인 모양과 색깔을 보는 한편 본질의 양인 광명을 동시에 감지하고 음인 귀로 현상의 양인 소리를 듣는 한편 본질의 음인 무한 공간을 동시에 감지하여 눈과 귀로 본질과 통하여 무한한 몸에서 반하는 에너지를 받아 절대 강자 절대 지존이 됩니다. 4. 눈은 양이므로 눈을 감기도 하고 눈을 뜰 수도 있어 눈을 감으면 본질이 음인 암흑이 하늘이 보이고 눈을 뜨면 본질이 양인 광명의 하늘이 보여 결국 눈으로 본질의 음양을 보게 됩니다. 5. 눈과 귀로 대우의 본질을 감지하는 가운데 코로 들숨 양과 날숨 음으로 단전호흡을 하는 것을 감지하고 6. 눈과 귀로 대우주의 본질을 감지하는 가운데 입으로 말하면서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고 7. 눈과 귀로 대우주의 본질을 감지하는 가운데 목, 팔, 손, 허리, 다리, 발 등 몸을 움직이면서 생각으로 하는 행위자와 감각으로 하는 주시자가 동시에 하나로 작용하면 8. 대우주와 소우주가 본질과 현상이 하나로 통하여 제로 가운데 하나가서 음양을 거스르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살림살이가 이루어집니다. 9. 이렇게 되면 본질과 현상, 무한과 유한, 음양이 하나로 통하여 음양상극으로 돌아가는 선천이 음양상생으로 돌아가는 후천이 열려 대립 갈등 투쟁이 자유와 평화와 행복으로 바뀌어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봄 119. 두뇌와 눈, 귀로 무한하고 영원한 본질과 통합시다. 두뇌와 눈, 귀로 무한하고 영원한 본질과 통합시다. 1. 눈과 귀는 두뇌의 직할 기관으로 소우주의 주인 자리인 두뇌의 무심이 눈과 귀를 통하여 외부적으로
하늘 가운데 가득 찬 광명을 깨달아 비로소 대우주의 주인자리인 대무심을 깨달아 소우주와 대우주가 하나가 됩니다. 이 숨을 죽인 상태의 무심은 무한소로서 두뇌가 텅 비어 있으되 크기가 느껴지지 않고 발음이 느껴지지 않으나 밝음이 느껴지지 않으나 눈과 귀가 활짝 열림으로써 눈과 귀를 통하여 무한대가 느껴지고 대광명이 느껴지면 비로소 천지 만물 우주 만유가 품어지고 막강한 힘을 받게 됩니다. 3. 그러므로 우리는 두뇌의 무심을 통하여 소우주의 주인이면서 눈, 귀를 통하여 대우주의 주인이 되어 우주의 주인,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4. 눈, 귀를 통하여 두뇌가 무한대인 대우주와 통하여 정신이 듦으로써 코, 입, 몸을 통하여 좌뇌와 우뇌, 생각과 감각, 양과 행위자와 주시자를 하나로 그리고 씀으로 소우주의 살림살이를 합니다. 봄 120 우주의 주인 1. 소우주의 주인은 숨을 죽인 상태에서 한 생각도 없어 무심이요 제로이나 크기가 없고 낯이 없는 무한소인지라 2. 코로 호흡을 하면서 아랫배가 움직이는 줄 알고 입으로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몸, 목, 팔, 허리, 다리를 움직이면서 들으며 입으로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입으로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몸, 목, 팔, 허리, 다리를 움직이면서 적각 움직이는 줄 알면 좌뇌, 우뇌, 생각, 감각, 행위자, 주시자, 음과 양이 하나가 되어 소우주의 주인이 되고 난 연후에 3. 눈과 귀를 통하여 두뇌에서 무한대한 공간, 무심인 음과 영원한 시간인 광명의 본태양인 양을 동시에 감지하면 무한과 영혼과 통하여 절대지존 대우주의 주인이 됩니다. 4.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하늘과 본태양을 빅뱅으로 연 최초의 우주의 주인입니다. 5. 빅뱅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자기가 우주의 주인으로 우주의 주인은 자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6. 본질적으로 자기가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주인이므로 남들은 그 우주의 백성이고 현상적으로 자기는 남의 우주의 백성이 됩니다. 7. 사람은 각자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우주의 주인입니다. 8.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지존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절대 강자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존엄한 존재입니다. 9. 그래서 현상적으로도 우주의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이상과 기상이 이쁜가 당당한 이품과 예. 9. 그래서 현상적으로도 우주의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위품과 기상이 그 얼굴에 나타나 본래 면목이 나타납니다. 봄 121 생명의 호흡 1. 호흡에 성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숨을 죽인 자리가 바탕 제로이고 들숨이 플러스이고 날숨이 마이너스로 하나의 호흡이 됩니다. 하나의 호흡이 됩니다. 2. 숨을 죽인 자리 무심 제로를 의식하면 코와 아랫배가 동시에 의식되어 코로 숨을 들이쉬면 플러스 아랫배 하단전이 동시에 불쑥 솟아오르고 숨을 내쉬면 마이너스 아랫배 하단전이 동시에 아래로 내려가 한 호흡이 완성됩니다. 3. 이렇게 되어 무의식적 부자극적으로 하던 천박한 목숨의 호흡이 의식적 자극적으로 하는 심원한 생명의 호흡으로 바뀌어 4. 매 순간 심호흡으로 중단의 폐 기능을 최고적으로 잘하게 만들어 산소를 심장에게 공급하면 심장은 산소와 영양가를 온몸에 충분히 공급하여 순환기 개통을 원활하게 하고 5.
하단의 위장과 소장과 대장 등의 소화기 계통을 1분에 8회 정도 운동을 해줌으로써 하루 24시간 행하면 8 곱하기 60 곱하기 24는 11,520표가 되어 6. 폐장, 심장, 위장, 소장, 대장 등 우리 몸의 장기를 튼튼하게 하여 암을 비롯한 병고를 이겨 무병장수하게 됩니다. 7. 우리 몸은 본래 모든 병고를 다스릴 수 있는 완벽한 구조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정신, 본심, 무심을 잃어 몸을 제대로 부리고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8. 그러므로 우리는 본심, 무심, 정신을 회복하여 무의식적이고 무자각적인 목숨의 호흡에서 의식적이고 자각적인 단전호흡, 우주의 호흡, 생명의 호흡으로 바꾸어 천수를 누립시다. 봄 122. 시끄러움과 고요함. 1. 잡념은 시끄럽고 정념은 고요합니다. 2. 시끄러우면 괴롭고 고요하면 편안합니다. 3. 생각은 시끄럽고 감각은 고요합니다. 4. 잡념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고요합니다. 5.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가 감각입니다. 6. 감각을 물이라면 생각은 파도와 같습니다. 7. 물은 변하지 않지만 파도는 변합니다. 8. 고요함은 본심이고 시끄러움은 객심입니다. 9. 생각은 시끄럽고 감각은 고요하지만 생각이 일어나는 동시에 생각을 항상 감각하면 음양합일, 음양합덕이 되어 항상 고요합니다. 10. 그러므로 생각, 마음과 오행, 몸을 항상 감각하면 머리가 항상 고요하여 안락합니다. 11. 문제를 당하여 머리에서 고요함이 깨어져 시끄러워지고 괴로워지면 일어나는 생각을 감각하여 생각 양과 감각음을 하나로 만들면 음덕의 힘으로 고요함이 복원됩니다. 12. 고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머리를 감각하여 시끄러워지는 기미가 보이는 즉시 즉각 고요한 자리로 돌리면 됩니다. 13. 머리가 시끄러운 가운데서 생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욱 시끄러워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일단 머리를 고요하게 만든 연후에 생각을 구사하여야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4. 머리의 시끄러움을 고요함으로 돌리지 못하여 쌓이고 쌓이면 업이 되고 마음병, 몸병이 되어 병고에 시달리게 되고 머리가 고요함을 유지하면 심신의 건강이 이루어집니다. 15. 머리가 텅 비어야 자유가 있고 고요하여야 평화가 있고 환하여야 행복이 있습니다. 봄 123. 고요한 가운데 빛이 납니다. 고요한 가운데 빛이 납니다. 1. 고요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텅 비어져야 하고 고요하면 빛이 발로 되어 무명이 타파됩니다. 2. 고요함은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로서 본래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으나 생각이 발호하는 바람에 고요하지 못하고 시끄러워져 감각이 잠재되어 빛이 발로 되지 못하여 무명 중생이 되었습니다. 3. 시끄러운 곳에서는 초침 소리가 들리지 않으나 고요하면 잘 들리는 이치입니다. 4. 머리가 시끄럽고 요란하면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난 줄 모르고 숨을 쉬면서도 쉬는 줄 모르고 말하면서도 말소리를 듣지 못하고 몸을 움직이면서도 움직이는 줄 모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도 있는 그대로 감지하지 못하여 이목이 있는 그대로를 네,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감지하지 못하여 이목이 총명하지 못합니다. 5. 숨을 죽이면 생각이 텅 비어지면서 감각이 살아나 본래 존재하던 고요를 문득 깨달으면 항시 고요한 가운데 빛이 나서 저절로 마음과 몸의 동정을 비추어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6. 빛이란 감각으로 숨쉬고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을 환하게 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이렇게 되면 수행이 끝나 고요를 늘봄하는 가운데 마음의 시끄러운 귀인성을 다스리고 몸의 일거일동에 깨어 동물성을 다스리는 사람다운 사람,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8. 생각이 텅 비면 잠재된 감각이 살아나 고요하고 고요하면 즉시에 빛이 납니다. 9. 그러므로 텅 비고 고요하고 화한한 것을 보는 단계를 지나 고요한 가운데 빛이 남을 실감하고 자증하여야 수행이 끝나고 운행이 되어집니다. 10. 텅 비어야 고요하고 고요하여야 빛이 납니다. 11. 그러므로 고요가 표준이요 핵심입니다. 12. 고요가 깨달음입니다. 13. 이제부터는 마음 비우고 살자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고요한 마음으로 살자로 바꿔야겠습니다. 봄 124.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 1. 소화가 죽어 대화로 거듭나야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2. 소화가 죽어 대화로 거듭나면 시끄러운 세계가 물러가고 고요한 세계가 도래합니다. 3. 사람은 몸이 죽어서 입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입적하여야 제대로 된 성공적인 삶입니다. 4. 고요에 들어 대인이 되면 죽었던 소화를 다시 부활시켜 살려쓰는 삶이므로 고요한 가운데는 나고 죽을 일이 없고 생사가 없어 생사를 초월하여 생사를 벗어납니다. 5. 고요하기 위해서는 숨을 죽여 소화를 텅 비워야 하고 고요하면 고요한 가운데 저절로 빛이 나 마음의 귀신성과 몸의 동물성을 다스려 제대로 된 사람, 사람다운 사람,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6. 대인이 되어 고요를 늘 보며 살면 텅 비어 걸림이 없으므로 자유를 누리고 고요하여 시끄럽지 않으므로 평화를 누리고 어둡지 않고 밝음으로 행복을 누립니다. 7. 고요가 깃들면 대인이고 대인이 되어야 소원 성취하고 만사행동합니다. 8. 고요는 돈 주고도 못 사고 권력으로도 뺏을 수 없고 명성으로도 얻을 수 없으니 고요와 바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9. 고요 하나 얻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명상을 하는 거네, 고요함이. 그죠? 명상을 많이 하라 그러죠. 명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요하게. 고요하게 하려면은 명상을 해야 돼. 그게 막연한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 가지고는 서로 뭐가 들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실천을 못하잖아요. 그 막연한 것들. 근데 실천을 해야 돼. 그리 뭐 명상이나 이런 말 다 때려치우고 몸 돌아오면 하며 살자 이거죠. 그리 깨어 살자 이거죠. 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안 되는 일 가지고 말 더듬으면 안 되지. 네. 그렇잖아요. 다 이제 명상도 어려워요. 네, 명상도 어려워. 근데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자 그러는데 그 명상이 네. 굉장히 어려워요. 다 돈벌이로 전략해가지고 복잡하게 그러니까 하는 명상도 굉장히 어려워. 그것도 아무나 못해요. 우리는 쉽게 하니까. 몸도라고 마음도라고. 고요함을 갖자는 이야기잖아. 고요함을 가지면. 그 단계가 아니에요. 아니 고요함만 갖자는 그런 그 뭐야 현실의 그 고요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면의 그 고요함 그 본질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고요하려면 내면 그냥 시끄러운 데서 고요가 찾아지나? 봄 125. 감각으로 본 예의범절. 감각으로 본 예의범절. 1. 어린이 아이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으면 몇 살이나 되어 보여요? 라고 대답하는데 어른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말로써 생각에서 보면 영악하여 진일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감각에서 보면 어둡기 짝이 없고 절대 맞지 않는 무례한 소리입니다. 2. 몇 살이라고 대답하면 양자간에 고요해지지만 몇 살이나 되어 보여요? 라고 말하면 양자간에 시끄러워집니다. 3. 감각에서는 어른과 아이가 다르고 아내와 남편이 다르고 부모와 자식이 다르고 형과 동생이 확연히 다릅니다. 4. 과거에는 감각이 발달한 성형 군자들이 이 점을 경계하여 감각이 어두운 중생들에게 윤리 도덕을 통하여 율법으로 강제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생각만 발달한 세상이다 보니 감각이 무디어져 언어 행동이 예의범죄를 벗어나는 형태가 벌어집니다. 행태. 행태가 벌어집니다.
5. 생각은 에고로서 상대에게 지지 않고 이기려는 쪽으로 작동하지만 감각은 대화로서 남녀노소라고 하는 실제적인 존재에 부응한 예의범절이 살아납니다. 6. 생각 위주가 되면 소화분해가 되어 남녀노소라고 하는 엄연한 차별을 무시하게 되어 예의범절이 무너지게 되고 감각 위주가 되면 남녀노소라고 하는 엄연한 차별에 부응한 언행이 나오게 되어 예의범절이 살아납니다. 7. 생각으로 강제한 윤리도덕이 무너지면 감각을 통한 윤리도덕이 자발적으로 행해져야 인륜 기강이 살아나는데 그렇지 못하니 낭패입니다. 8. 그러므로 생각 모드를 감각 모드로 바꾸는 교육이 시급합니다. 9. 자기의 생각과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감각하면서 사는 삶의 교육을 통하여 감각의 능력을 확장하여 남녀노소에 따른 언어 행동이 절대에 맞도록 하여야 합니다. 10. 그러므로 청소년이 어른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는 순간 한 생각을 내어 무작정 미워하기만 하면 어른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감각이 어둡다고 할 것입니다. 11. 청소년이 생각으로 치우쳐 감각이 우둔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임을 감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어른이 감각이 열린 사람일 것입니다. 12. 이런 점에서 보면 감각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품 126. 고유를 깨달아 증득하는 것이 진정 성공한 인생입니다. 1. 생각의 모드에서는 항상 시끄럽고 감각의 모드로 전환하면 항상 고요합니다. 2. 고요 자체는 텅 비고 화한하며 완전 무결하여 변하지 않는 영성으로서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바탕이고 근본인 동시에 본연의 자기입니다. 3. 무한대한 고요가 자리 잡으면 아무리 생각이 시끄러워도 무한대의 X는 제로가 되므라.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의 X. 무한대분의 X는 제로가 되므로 고요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4. 고요는 텅 비어 있으므로 모든 생각이나 감정을 포용하지 않음이 없고 고요는 화한하여 밝되 물질이 화한하고 밝되 물질이 빛이 아닌 물질이 빛의 원천인 그렇군요. 예. 포용하지 않음이 없고 고요는 화한하고 밝되 물질이 빛이 아닌 물질이 여기서 빛이 아닌 빛이라고 입력을 시켜놨어요. 빛이 그 앞으로도 18권까지 읽을 때 네. 계속 빛이 1000번은 나올 거야 막. 아, 네. 그러니까 안 틀리려고 하면 여기서 아주 입력을 단단히 시켜놨고 빛이라고 해요. 빛이 예. 네. 빛이라고 하면 이제 머리 빠는 빛이고. 빛이 치읓이 빛이 그러면은 빛이 머리 빛는 빛이 돼요. 그러네요. 빛이 빛이. 예. 치읓이 빛하고 이자로 빛이 가는 거예요. 틀리네. 빛이. 예. 여기가 치읓 받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자음적 표현이라고 하는 그러네. 치읓로 가서 빛이. 밑에 나는 그 빛이 아닌 이렇게 읽었잖아. 밑에 그래서 그다음에 말씀하셨구나. 밑에는 어떻게 읽어? 똑같아요. 빛임으로 빛의 원천인 빛의 원천인 포용하지 빛이 않음이 힘으로. 없고 고요는 화한하고 밝되 물질이 빛이 아닌 물질이 빛인 어천인 정신이 빛이므로 맞아요? 맞아요. 막히거나 걸리지 않아서 모든 것을 꿰뚫어 이해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5. 고요는 정신 1도에서 깨달아집니다. 6. 고요를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고요합니다. 7. 영원히 고요할진데 미래에 대한 공심, 걱정, 불안, 공포나 과거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이나 현재에 대한 대립, 갈등, 투쟁이라고 하는 시끄러움을 영원히 여의게 되어 삶의 질곡에서 벗어나 천당 극락을 수용합니다. 여기 참 좋네. 여기는 진짜 엄청난 이야기다. 그런 거야? 고요를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고요합니다가 고요는 정신의 일도에서 깨달아집니다.
8. 다 있어. 고요야말로 절대 강자이고 시끄러움을 즉각 베어버리는 천하제일검이고 본심이고 부동심이고 평상심으로 일체를 만드는 창조주요 조물주입니다. 9. 그러므로 고요를 깨달아 증득하여 고요를 늘 보면 자기는 자기가 펼친 우주의 주인입니다. 10. 이렇게 된 사람이 진정 출세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11. 고요를 누리는 사람이 진정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12. 고요를 아는 사람은 부나 권력이나 명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고요. 100. 봄 127. 고요함은 무엇이 깨닫는가? 고요함은 무엇이 깨닫는가? 1. 고요함은 텅 빔으로 제로이고 제로이고 성빔으로써 텅 빔으로써 제로이고 제로는 영성이고 정신으로서 생각인 양과 감각인 둘 이를 합작으로 음양합덕으로 하나가 되는데 이 고요하면 정신이 들어 정신의 빛이 발로 되는 바 정신의 빛은 밖으로도 비추고 안으로도 자기 자신도 비칩니다. 안으로 자기 자신도 비춥니다. 3. 두뇌가 운의 본이 감각 위주가 되면 밖으로 비춘다는 것은 좌뇌에서 밝히는 생각이 좌뇌에서 발하는 생각의 움직임도 바뀌어 호흡하는 코도 바뀌어 먹고 말하는 입도 바뀌어 목, 팔, 허리, 다리 등 몸뚱이의 움직임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4. 정신의 빛으로 비추면 무의식적, 무자각적으로 행하던 어두움이 생각 행위자와 감각 주시자가 동시에 하나로 작동하여 밝아짐으로 의식적, 자각적이 되어 깨어 사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5. 이렇게 된 연후에 밖으로 비치던 빛을 돌이켜 안으로 비추어 보는 것이 감각을 감각하는 것입니다. 6. 한 생각 이전짜리가 감각이고 본연의 나이이므로 운해를 감각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깨달음입니다. 7. 이것이 정신이 밖으로 비춤으로써 하나 일심을 얻은 다음 안으로 자기를 비추어 제로 무심을 깨달습니다. 8. 감각 모두는 일심무심이요 무심 일심으로 텅 비고 고요하고 화안합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화안합니다. 그렇지, 화납니다. 네, 화납니다. 화납니다. 네. 텅 비고 고요하고 화납니다. 네. 9. 중심을 고요로 잡으면 그 이전인 텅 빈과 그 이후인 화남이 고요함 가운데 존재합니다. 10. 제로는 공간이요 하나는 에너지요 빛이므로 시간을 굴리면 만물을 굴리면서 시간을 굴리면서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합니다. 11. 고요함은 생각으로 고요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감각이 자기 자신을 감각하여 고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 이것이 제로와 하나가 어우러져 진리의 묘법인 제로와 하나가 어우러진 진리의 묘법입니다. 어렵네. 봄 128. 사람을 보는 척도. 1. 사람을 보는 척도는 고요하냐 시끄러우냐 밝으냐 어두우냐를 보고 압니다. 2. 자기를 볼 때도 적용이 되고 남을 볼 때도 적용이 됩니다. 3. 시끄러운 사람은 자아내버린 생각 위주로 생각에만 의존하여 감각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4. 감각이 우둔하면 자기 생각만 하지 남에 대한 감각이 우둔하여 이기적이므로 남의 감정에 상처를 주게 되어 대인관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5. 고요한 사람은 감각이 활짝 열린 사람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배려하고 절도에 맞는 언행을 하여 대인관계의 소통이 원활하여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6. 어두운 사람은 지식이나 정보에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만 발달하여 영악하기만 하고 이타적인 감각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어두운 사람은 표정이 밝지 못하고 찌푸리고 있어 남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어두운 사람과 상종하기를 꺼려합니다. 7. 밝은 사람은 빛과 에너지를 만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므로 자연 표정이 밝은 사람과 만나기를 좋아하고 친근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8.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9. 고요하여야 자기를 알고 남의 입장도 보이는데 입장이 고요하여야 자기를 알고 남의 입장이 보이는데 자기를 알고 남이 보이는 것이 밝음입니다. 어두우면 자기도 모르고 남의 감정도 보이지 않아 자기와 남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10. 생각만 발달하여 감각이 우둔하면 시끄러운 사람이고 어두운 사람이고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이 활짝 열린 감각의 모드의 사람은 감각 모드의 사람은 고요하고 밝은 사람입니다. 11. 남을 보기 전에 자기를 보는 감각이 열려 있어야 잘못된 생각을 내지 않아 고요한 사람이고 밝은 사람입니다. 12. 자기가 고요하고 밝은 만큼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겨 상대방이 고요한 사람인지 밝은 사람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봄 129 무소속의 세상 1. 좌뇌분유 생각이지에서는 생각의 이원성으로 돌아가므로 자기를 보수와 진보 양자 중에서 택이하여 스스로 보수주의자 혹은 감사합니다. 좌뇌분유 생각이지에서는 생각의 이원성으로 돌아가므로 자기를 보수와 진보 양자 중에서 택이하여 스스로를 보수주의자 혹은 진보주의자로 자처합니다. 2. 그것은 자기를 규정하고 결론을 지음입니다. 3. 그러나 운해보니 감각이주가 되면 자기는 본래 텅 비어 있어서 보수주의자도 진보주의자도 아닙니다. 4. 그러므로 평소에 고요하게 지내다가 일을 당하여 행동을 구사함에 있어서 환하게 밝은 자리에서 저절로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5. 그렇게 나온 행동을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혹은 보수적이라거나 혹은 진보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6. 그렇게 되면 보수나 진보라고 하는 틀에 매이지 않아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합니다. 7. 그렇게 되면 사사건건에 따라 보수적인 행보를 취하기도 하고 진보적인 행보를 취함에 걸림이 없습니다. 8. 그렇지 못하면 보수주의자는 진보적인 행보를 하기가 어렵고 진보주의자는 보수적인 행보를 걷기가 어려워 천편일률적으로 나아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되어 불구의 신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9. 자기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제로입니다. 10. 자기는 왼쪽 오른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때와 경우에 따라 혹은 오른손을 쓰기도 하고 혹은 왼손을 쓰기도 하고 혹은 오른손 왼손을 함께 쓰기도 합니다. 11. 양당 구조는 좌뇌분유 생각유지의 단계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12. 총선을 통하여 무소속 출마자들이 양당 소속 출마자들을 과반수 이상 이기게 되면 양당 구도가 무너지면서 대통령도 무소속이 될 것이고 국회의원도 무소속이 되어 싸우지 않고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평화적으로 의견을 조정하고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13. 의식이 운해본유 감각이주가 되면 좌파 우파로 갈라진 이원적인 양당 제도는 무너질 것입니다. 14. 그렇게 되면 진보도 아니고
보스도 아닌 불가분의 개인, 인디비디얼로서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무소속의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